본 영상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형 해설입니다. 그날 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깨지던 바로 그 순간 세계는 두 개의 화면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협상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1시간 동안 쌓인 피로와 계산과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UFC 경기장이었습니다. 조명은 눈부셨고 관중은 환호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슬라마바드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장면이 트럼프식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21시간 동안 중동의 불을 끄기 위해 문장을 고르고 선을 긋고 레드라인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협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격투기 경기장의 조명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외교 일정 중에도 대통령이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는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외교 일정이라면, 또 정상적인 위기관리 체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장면이 단순한 병행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협상이 되든 말든,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트럼프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그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가 되는지는 내게 상관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날의 모든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자기가 이긴 것이고 협상이 깨져도 자기가 이긴 것이라면 그에게 협상장은 이미 결과를 바꾸는 공간이 아니라 결과를 포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에게 UFC 경기장은 어쩌면 외교 회담장보다도 더 어울리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힘이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먹, 환호, 승자, 패자, 카메라, 조명, 그리고 군중.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정치를 정책의 언어보다 쇼의 언어로 다뤄온 인물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장이 어떤 조약에 적히는가보다 누가 강해 보이고 누가 지배해 보이고 누가 마지막 장면을 가져가느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의 핵심을 단지 이란이 미국 조건을 거부했다는 한 줄 요약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중대한 순간에 미국 대통령이 협상장과 심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 거리감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보냈는가입니다. 그날 협상은 미국 부통령 JD 펜스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직접 이끌고 있었습니다. 펜스는 기자회견에서 21시간 동안 실질적인 논의를 했지만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보다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고 이란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국이 협상을 실패로 보지 않고 압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를 상대의 실패로 규정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외교 문법이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강압적 거래 문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은 그날 대통령의 동선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내셔널 클럽에서 약 5시간 동안 골프를 쳤고 그 뒤에는 마이애미로 이동해 UFC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골프와 UFC를 단지 여가 활동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그 두 일정이 단지 휴식 일정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골프는 트럼프 정치의 오래된 배경화면입니다. 자기 공간, 자기 사람들, 자기 리듬, 그리고 UFC는 트럼프 정치의 본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밀어붙이는 자가 환호를 받고 모든 장면이 짧고 강하고 분명하게 소비되는 공간. 그날 트럼프가 협상 결렬 가능성을 입에 올린 뒤 골프를 치고 다시 UFC 경기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일정표 이상을 말해줍니다. 그는 중동 위기를 비상 상황이라기보다 자신이 통제하는 하나의 서사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장면을 자신의 강경함을 증명하는 자료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UFC 경기장에 친트럼프 성향의 가수 키드록의 음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이벤트 입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계산된 연출입니다. 왜 하필 그 음악이었을까?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 왜 하필 협상장이 아니라 격투기 경기장이었을까? 정치에서 무대는 메시지의 절반입니다. 백악관 연단에서 말하는 강경함과 UFC 경기장 조명 속에서 보여지는 강경함은 서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전달됩니다. 백악관은 책임을 떠올리게 하고 UFC는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날 책임보다 힘의 이미지를 택했습니다. 그 경기장에는 장녀 이방카 트럼프도 있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었습니다. 현장 기자들은 그들이 웃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 됩니다. 협상이 깨지는 순간에도 백악관 핵심 인물들이 카라큘라처럼 굳은 얼굴이 아니라 밝은 경기장 조명 아래 웃으며 장면 속에 있다는 것은 미국이 그 협상 실패를 긴급한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인상을 세계에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인상은 종종 문장보다 오래 갑니다. 이란은 그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요? 파키스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럽과 중동 동맹국들은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미국은 정말 협상의 진심이었나? 이 질문을 누구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언가를 보고하는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한 컷짜리 사진이지만 아주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기장에 앉아 있고 국무장관은 화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전화 속에는 무엇이 떠 있었을까요? 이란 측의 최종 반응이었을까요? 벤스의 메시지였을까요? 워싱턴 안보라인의 업데이트였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던지는 상징은 분명합니다. 중동 위기는 그날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국무장관의 휴대전화 화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까이 와 있었는데도 무대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시대 미국 외교의 가장 섬뜩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이 곧바로 엄숙함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카메라가 켜진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강한 장면, 강한 말, 강한 표정으로 다시 편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JD 벤스는 협상장에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중간 자주 소통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이 정말 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었느냐는 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벤스는 분명히 대통령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1시간 동안 6번 아니면 12번 정도 통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면 굳이 횟수를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번인지 12번인지 모르겠다는 말은 계속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이면서도 동시에 그 소통의 무게를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되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지금 협상장이 아니라 UFC 경기장에 앉아 있는가? 정치에서 어떤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때로 어떤 자리에 앉는 행위보다 더 큰 메시지가 됩니다. 협상장은 절박함을 요구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날 절박함의 자리에 자신의 부재를 앉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벤스의 설명과 루비오의 휴대전화와 대형 스크린 속 미소가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협상은 깨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벤스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고 이란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그리고 핵무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 휴전이나 표면적 봉합이 아니라 이란의 전략적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협상은 너무 높아졌습니다. 상대가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처음부터 압박해 들어가면 그 협상은 타결보다 결렬을 통해 강경함을 입증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날 트럼프의 동선은 바로 그런 정치적 계산과 잘 어울렸습니다. 만약 협상이 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 되고,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는 이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에서 이미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란 상대가 체면과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문장을 남겨두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어차피 우리는 이겼다고 말해버리면 상대는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가 아니라 굴복을 강요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협상은 거래가 아니라 공개적인 힘겨루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겨루기의 끝이
바로 이슬라마바드의 결렬 선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21시간 동안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격투기 경기장의 환호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화면이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날 미국 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장은 문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경기장은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장은 벤스가 담당했고 이미지는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가장 불길한 균열이었습니다. 국가의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순간에 문장과 이미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 벤스는 계속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루비오는 경기장에서도 업데이트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재무장관, 중부사령관과도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는 단지 정보가 전달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누가 그 무게를 몸으로 떠안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가 부통령의 목소리에만 실리고 대통령의 표정에는 실리지 않는다면 세계는 곧바로 감지합니다. 누가 실제로 협상을 이끌고 있고 누가 단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세계는 생각보다 빨리 눈치챕니다. 이란 역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지금 이 합의에 매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결렬 이후의 압박 국면까지 이미 계산해 두고 있는지를 상대는 읽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격투기 경기장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 해석을 한쪽으로 밀어줍니다. 미국은 조급하지 않다. 혹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은 협상 결렬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협상장 안의 공기를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은 종종 공식 문서보다 공식 문서 바깥의 신호에 의해 깨집니다.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 누가 전화를 오래 받았는지, 누가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으로 자리를 떴는지. 그날 트럼프가 남긴 신호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나는 이 판에서 결과보다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그 자세는 UFC 경기장이라는 배경과 만났을 때 한층 더 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UFC였을까요? 왜 하필 그 장면이 전 세계 뉴스 화면을 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우연한 일정 충돌이 아니라 트럼프 정치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UFC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국의 축소판입니다. 규칙은 있지만 결국 가장 강한 자가 기억됩니다. 관중은 복잡한 논문보다 한 번의 타격을 기억합니다. 서사는 길고 신중한 협상문보다 짧고 선명한 승부로 요약됩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그런 세계의 주인공으로 배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은 지루하고 복잡한 현실일 수 있었고 UFC 경기장은 자신의 정치적 본능이 가장 편안하게 숨쉬는 공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 위험한 이유는 대중도 그 구도를 쉽게 소비한다는 데 있습니다. 협상 결렬은 설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속 대통령은 설명하지 않아도 즉시 이해되는 이미지입니다. 강한 남자, 주목받는 장면, 밀리지 않는 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외교 실패가 한순간에 정치적 강인함의 연출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실패를 패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혼란을 자신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거리를 통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날 벤스는 협상 결렬을 설명해야 했지만 트럼프는 설명 대신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중정치에서는 종종 설명보다 이미지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 읽혔을까요?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한 신호로 읽혔을 수 있습니다. 봐라, 우리는 이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봐라, 대통령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봐라, 우리는 협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감각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저런 태도는 무책임이 아니라 강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보기에 그 장면은 훨씬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은 강한 미국도 원하지만 예측 가능한 미국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미국은 예측 가능한 외교 국가라기보다 강경한 퍼포먼스를 즐기는 정치 브랜드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그 장면을 가볍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는 결국 미국이 이 협상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상대가 당신은 이 협상에 절박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타결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날 아침 백악관 발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자신에게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는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협상 실패의 비용을 자기 정치적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 서사 안에 넣는 방식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그 자체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강함을 입증하는 무대가 되기 시작하면 정책은 점점 쇼를 닮아갑니다. 바로 그래서 그날의 UFC 장면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가 외교를 어떻게 삼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장면입니다. 협상장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상대보다 관중을 먼저 봅니다. 트럼프는 그날 어느 쪽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란을 상대로 협상하고 있었다면 그의 최종 청중은 이란 대표단과 국제사회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을 보면 그의 진짜 청중은 오히려 국내 지지층과 카메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외교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협상 상대와 대화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 관중에게도 계속 장면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 두 청중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면 정책은 점점 더 과격한 이미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에서는 신중함보다 선명함이 박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협상장은 복잡해지고 카메라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단순한 쪽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날 트럼프가 자신을 비판했던 해설위원과도 악수했다는 보도는 이 장면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비판자와 악수하는 대통령. 겉으로 보면 여유 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는 지금 이런 비판쯤은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여유롭다는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협상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유의 값을 치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1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는 단지 숫자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체면, 억지력, 핵, 중동 질서, 미국의 신뢰, 이란의 생존 전략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대통령의 저 여유로운 장면은 더욱 낯설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핵심 장면을 이슬라마바드의 결렬 선언이 아니라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비친 트럼프와 루비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화면이 미국 외교의 현재를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무는 다른 사람이 하고 무게는 다른 사람이 떠안고 최종 이미지는 대통령이 가져간다. 이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에는 무섭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책임은 분산되지만 이미지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다음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들은 얼마나 절박했는가, 그들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외교는 현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은 다음 장면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트럼프가 경기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단지 하루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 환경을 바꾸는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더 강하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은 미국의 절박함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국은 백악관과 실무대표단 사이의 거리를 계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미국이 긴장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날의 화면은 단순히 트럼프가 UFC를 봤다는 흥미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전쟁과 협상을 어떤 감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MRI 같은 장면입니다. 겉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격투기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했지만 이슬라마바드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대통령의 얼굴을 비췄지만 협상문에는 서명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비가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날 트럼프가 협상장에 없었다는 사실보다 그 부재가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되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니까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비정상이 일상으로 바뀝니다. 정상적인 위기 관리라면 대통령의 위치와 표정과 메시지는 모두 하나의 엄숙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그 정렬이 자주 깨집니다. 정책과 퍼포먼스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전 세계는 미국의 진짜 의도를 추측해야 합니다. 바로 그 혼란이 트럼프식 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헷갈리게 하고 언론을 흔들고 지지층에게는 강해 보이고 실패해도 패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 그날의 UFC 장면은 그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협상 결렬의 순간에 정말로 경기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속마음보다 그 장면이 세상에 어떻게 읽히느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대통령은 중동 협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무대를 잃지 않았다. 이 해석은 지지자에게는 강함이고 동맹에게는 불안이며 상대에게는 냉혹함이고 역사에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협상이 왜 깨졌는가에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외교를 어디에서 수행하는가? 브리핑룸인가? 협상장인가? 백악관 상황실인가? 아니면 조명과 환호가 쏟아지는 경기장인가? 그 답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과 평화의 장면을 떠올릴 때 긴 테이블과 굳은 표정과 어두운 회의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에 남을 장면은 환한 조명, 음악, 격투기 링, 그리고 웃고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스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책이 쇼를 닮아갈수록 사람들은 결과보다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을 지배하는 사람이 서사를 지배합니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깨지는 순간에도 카메라가 자신을 어디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단지 협상을 놓친 대통령이 아니라 협상 실패의 순간조차 자신의 정치적 장면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장면은 국내 정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국제 정치에는 더 큰 비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된 신뢰는, 한 번 어긋난 체면은, 한 번 굳어진 인상은 다음번 협상 테이블에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문장을 잊어도 장면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란이, 동맹국이, 중재국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본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너지던 순간 트럼프는 UFC 경기를 보고 있었다. 바로 이 한 줄이 그날 미국 외교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소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날 협상이 타결됐다면 트럼프는 어디에 있었든 결국 내가 해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깨졌을 때도 그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결 그 자체보다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결 전에도 이긴 사람이었고 결렬 후에도 이긴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 언어가 실제 위기를 더 오래 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도 물러서지 않고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협상은 점점 체면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은 언제나 링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카메라 앞의 주인공도 아닌 사람들. 불안정한 시장, 높아지는 긴장, 예측 불가능한 군사 리스크, 불안에 흔들리는 동맹과 지역 시민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장면을 단지 흥미거리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대 정치가 외교를 어떻게 이미지로 바꾸는지, 또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게 현실을 밀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깨졌습니다. 벤스는 설명했습니다. 루비오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환호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네 장면을 따로 보면 단순한 뉴스 조각이지만 한 줄로 이어놓으면 아주 무거운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은 그날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 실패를 어떻게 연출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동보다도 이란보다도 협상 결렬 자체보다도 더 오래 남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언젠가 멈추더라도 정치를 쇼로 바꾸는 습관은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슬라마바드에서는 문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마이애미에서는 이미지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둘 사이의 거리에서
지금 미국 정치의 본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전 협상이 결렬되던 순간 트럼프는 UFC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은 재미있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훨씬 더 차갑고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자기 정치의 배경으로 두고 더 강한 장면을 고르고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계는 아직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